이 코스모스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이 코스모스가 이제 1980년에 나오는데 처음에 다큐멘터리로 먼저 나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다큐멘터리가 먼저 방송이 되고 비디오 테이프도 그것도 해적판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책도 번역이 금방 돼서 나오는데 처음에 코스모스 이제 요런 이제 그 첫 장면을 가지고 나왔고 요 뒤에 붙는 게 이제 계속 바뀌어요. 그 퍼스널 보이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탐사, 탐험, 뭐 개인적인 여정 이런 제목을 달고요. 다음 시간에 할 코스모스 2014년판 또 2019년판에 가면 요 부제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1980년에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책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문판 그 사면 보실 수 있는 게 1980년에 나온 판에다가 1990년 그 조금 지날 무렵에 그 몇 사람이 이제 뭐 약간 해설 비슷한 서문들을 좀 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된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그 증보판이 지금 유통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어쨌든 오리지널판은 요 그림이 그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나왔고 우리나라에도 금방 번역이 돼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두께가 얇아요. 지금 이렇게 되게 두껍잖아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빨리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시대적으로 그 코스모스라는 책이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냥 어쨌든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코스모스를 접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준 거니까 이게 불법으로 했지만 굉장히 지적으로 우리에게 자극을 준 건데 이렇게 읽다 보면 갑자기 없어요. 번역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번역도 축약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이제 맥락에 맞게 이제 줄이는 걸 축약.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갑자기 없어요. 근데 왜 없어야 되는지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도 책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하나 곱씹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도 코스모스의 진면목을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빛을 그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지만 왜 없는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읽은 책은 사실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읽은 책은 이 책이에요. 여기 코스모스라는 책이고요. 그 조경철 박사님이 감수를 하셨고 소강훈이라는 분이 이제 저도 직접 뵀었어요. 제가 꼬마 때 이렇게 아마추어 천문 동아리에 가입을 했었는데 거기도 자주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그러니까 SF 소설도 쓰시고 뭐 기자 생활도 하시고 뭐 이러시던 분이라서 어릴 때 이렇게 되게 뭐 이런 데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고 학생들 이렇게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도 되게 많이 보고 뭐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번역을 하시고 조경철 박사님이 감수를 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으로 저를 읽었고요. 어쨌든 이 다큐멘터리 13부작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우리에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됐어요. 1980년과 81년 사이에. 그래서 그 굉장히 동시대적이고 느낄 수 있게 해줬는데 이 책도 읽다 보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축약이 아니고요. 그냥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책보다는 두껍거든요, 이게. 두꺼운데, 글씨가 약간 커요. 그래서 뭐, 걔나 얘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개인적으로 번역은 이 번역체를 더 좋아해요. 되게 부드럽게 잘 하셨어요, 번역을. SF 번역도 많이 하시고 이러신 분이라서. 근데 이것도 이제, 그때는 몰랐죠. 그렇다는 거를.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코스모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기회가 생기니까 이제 새로 번역된 판 좀 이따 보여드리지만 그 판은 진짜 꼼꼼하게 번역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영문으로 읽었는데 분명히 읽은 것 같은데 없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대조를 하면서 한번 체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것도 그냥 가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책이나 이 책이나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 없는 것에 대한 우열을 가릴 수는 없어요. 어쨌든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굉장히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걸 어쨌든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맥락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읽히는 책이겠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그 책인데 지금 은퇴하신 서울대 그 천문학과 교수님 하셨던 홍승수 교수님이란 분이 번역을 하셨는데 이 책 이제 서문에 보시면 그 처절한 번역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천문학자신데요. 되게 꼼꼼하신 천문학자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하나를 따지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고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인데 공부를 하는 대학원생에 대한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타입인지 아시겠죠? 되게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철저한 거죠. 남에게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책을 번역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그래서 5년인가 걸려서 번역을 하셨어요. 더군다나 이분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태도를 견지하면서 세상을 바라보시던 분이기 때문에 칼 세이건 같은 천문학자는 학자로 안 치는 거예요. 네이처의 논문 50편 낸지 모르셨던 거죠, 그때는. 그래서 대중적인 이런 활동을 한다든가, 그 논문을 쓰기 위한 학문적인 활동하는 것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은 학자로서 용납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에요. 서문에도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출판사에서 번역을 의뢰했을 때 계속 거절을 해요. 그따위 놈 책을 내가 번역하냐, 이런 거죠. 읽어보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칼 세이건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낮았던 거죠. 그 고전적인 의미에서, 지금도 그런 의견을 견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다른 짓을 한다, 이런 거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의뢰가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궁금해진 거예요. 어떤 놈이길래 자꾸 이렇게 하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칭찬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하고 되게 이렇게 막 내가 이걸 씹어줘야지 하고 읽기 시작하다가 칼 세이건 빠가 돼요. 이제 감동하신 거죠. 그 비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아신 거죠. 이 사람이 그냥 어줍잖게 세상에 대해서 인기만을 구가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처음에 칼 세이건의 과학자로서의 면모, 칼 세이건의 이렇게 여러 가지 했듯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꼼꼼하신 분이 번역을 하려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죠. 자기 자신은 지금 말씀드린 걸 보시면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굉장히 한 가지를 깊이 철저하게 파는 그런 스타일일 수 있잖아요. 물론 이분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소양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견지를 하셨지만 사실은. 그런데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천문학은 자신 있겠죠, 자기가. 근데 계속 얘기하겠지만 코스모스라는 책이 단순히 천문학 책뿐 아니라 아까 정치적, 사상적, 철학적 이런 기반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정도의 책이니까 그런 것들이 다 포괄된 책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실제로 홍승수 교수님이 나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쓰셨어요. 얇은 책인데, 자신이 이제 코스모스 책에 대해서 강연했던 걸 묶은 건데, 이제 자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에피소드들도 나오고, 자기가 어떻게 천문학을 하게 됐는지, 칼 세이건을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코스모스 번역을 하면서 인생관이 바뀌었는지, 그분도 그러고 보니까 자신의 세계관이 바뀌신 거네요. 그렇게 되었는지를 서술을 하면서, 이분은 꼼꼼하신 분이라서 이 코스모스를 분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로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거고요. 이 코스모스라는 책이 나오는 거 지난 시간에 제가 코스믹 커넥션 얘기하면서 보이저호 1호와 2호 얘기를 했잖아요. 코스믹 커넥션이란 책이 갈 때 파이어니어 10호와 11호가 가면서 태양계 외곽에 있는 행성들 탐사하고 그 내용들이 굉장히 잘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 1980년에 이제 코스모스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 코스모스라는 책을 저는 거의 이때 봤다 그랬잖아요. 저는 처음 볼 때 정말 화보에 미쳐서 봤어요. 여기 화보가 실렸는데, 보이죠? 지금 이게 1호와 2호인데요. 1977년 8월 아마 20일 날이 2호가 발사가 되고, 궤적 때문에 9월 3일인가 9월 며칠 날 1호가 발사가 되어요. 그래서 두 대가 이제 똑같이 만든 거예요. 두 대가 발사가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목성부터 지나고 가까운 순서를 가는 거죠. 목성, 토성 지나고, 1호는 목성, 토성을 보고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계 외곽으로 가고, 2호는 이제 먼저 발사를 해가지고 목성, 토성 보고 천왕성, 해왕성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 궤적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구를 1977년에 떠나서 1979년이 되면 목성의 사진들을 전송을 해와요. 근데 이게 1980년에 나온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란 책의 화보에는 보이저호가 찍은 목성의 위성의 사진이 1년도 만에 다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인터넷에 바로바로 오르는 시절이 아니면 그 1년이라고 하는 텀 안에서 최신의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멋진 목성의 사진들과 그 결과들이 이 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모든 천문학 책 중에 가장 최신의 결과를 담고 있는 최첨단의 책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천문학자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과학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것밖에 안 보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그것만 봤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화보 보면서 막 흐뭇해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목성, 막 이런 거, 그것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코스모스라는 책은 그냥 정말 멋진 천문학 책을 읽었어요. 그때 그렇게 읽고 이제 뭐 그냥 감동을 받았고 그거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쏟아져 나오는 이제 천문학적인 화보들이 다른 계속 나오니까 그거를 가면서 잡지를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갔지, 코스모스를 그때 그 용도를 읽고 나서 다시 그것을 들여다보거나 이렇게 할 생각도 안 했고 기회도 없었어요. 그랬다가 제가 이제 코스모스에 대해서, 칼세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기회가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문학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어서 다시 읽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읽었던 책이 아닌 거예요, 그 책은.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그 화보에 관련된 내용들이 물론 챕터를 읽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미 굉장히 낡은 지식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그 책이 아니라 아까 홍승수 교수님이 이렇게 나눠 놓은 것처럼 별의별 이야기가 있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처음 읽은 거예요. 이 보이저호의 얘기를 조금 하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코스모스가 탄생하게 되는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보이저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977년에 이제 이게 갖고,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저 골든 레코드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뭐 소리도 들려드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된 뚜껑이고요, 이게. 그리고 요 안에 LP판 3장이 들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담금질을 잘 해가지고 되게 오래도록 남을 수 있게, 뭐 10억 년도 넘게 버틸 수 있게, 우주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외계인들 보라고 보낸 건데, 뭐 그들이 이걸 뭐 발견 혹시라도 하면 지구에 인류는 존재하지 않겠죠. 뭐 그런 거죠. 뭐 제가 이거 설명은 하나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 거기에 이 골든 레코드라는 것에 들어있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를 대표하는 소리, 뭐 기차 소리 들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기 울음소리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런 소리, 그 다음에 어떤 언어로 된 말들, 그 다음에 음악들, 그 다음에 그림,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을 이제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를 6명이 조직을 하는데, 칼 세이건이 이제 그 총책임자고요. 거기에 6명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드레이크 박사라는 분이에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잠깐 또 다시 등장하실 텐데,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을 실제로 처음 하신 분이에요. 1930년생이시고 지금 살아 계세요. 80대 후반이시죠. 그리고 1960년에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처음으로 그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을 하는 시도를 처음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분, 지난 시간에도 이 그림 보여드렸지만, 요분도 이런 걸 그리시는 분인데, 이제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4명의 멤버가 칼 세이건과 1977년 당시에 칼 세이건의 부인이 지난 시간에 그 코스믹 커넥션 쓸 때 부인이던 린다 샬츠먼이고, 요 린다 샬츠먼이죠. 그 1977년에 보이저 발사하니까 그때는 결혼 생활 중이었고, 81년에 이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린다 샬츠먼과 칼 세이건, 그 다음에 앤드류안이라는 분은 81년에 결혼하시는데, 앤드류안과 티모시 페리시라고 하는 앤드류안의 약혼남. 그렇게 해서 그 6명이 이제 그 보이저 골든 레코드 팀입니다. 1980년에 그 코스모스 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코스모스 책이 나올 때까지는 그 당시에 코넬 대학교에 재직을 하고 있는데, 칼세이건 2년 동안 휴직을 합니다. 2년 동안 휴직을 하고 완전히 코스모스 그걸 하기 위해서 헐리우드로 가서 회사를 차리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투자를 받고 이래가지고 2년 동안 완전히 풀타임으로 그거를 합니다. 그리고 모자라서 1년을 더 휴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세월을. 그러니까 1980년에 나오려면 보이저 레코드 끝나자마자 이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작업은 앤드류안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80년에 나오고, 근데 이혼은 이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격동의 와중에서 코스모스라는 책이 그 온전하게 3년. 그래서 이 보이저호, 그리고 1979년에 보이저호에서 과학적인 사실을 넘겨오기 시작하니까, 이 보이저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코스모스의 탄생의 그런 맥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죠.